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벌건 대낮에 시아버지와 모텔에 간 며느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제가 막장 드라마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장면의 주인공이 됐답니다. 저도 당시에는 시아버지와 그런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목격자도 있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한 채 인간 말종 며느리가 된 제 사연 조심스레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전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저를 일방적으로 못마땅해 하셨죠. 이유야 뻔합니다. 제 남편은 집안 유일한 아들이라 온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워낙 고지식한 분이셔서 아들 사랑이 더 남달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릴 때는 아들이라고 부엌에도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건 기본이고 학교에서 작은 상이라도 타오면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시어머니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니 짐작이 가시나요? 거기다 남편 역시 시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똘똘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에 들어가 승진도 잘해서 시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에 비해 저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고졸 출신 간호조무사거든요. 요즘에야 워낙 길이 많으니 고졸이 뭐가 흠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지식한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제가 남편과는 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할 말은 또 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진 않던 터라 당시 전문대라도 가고 싶었으나 그보다는 자격증을 얼른 따서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부모님의 바람이셨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전혀 접점이라고는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우연히 남편이 제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왔고 남편은 제게 한눈에 반해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습니다. 저도 남편의 정성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견례 이후 완강히 반대한 시아버지도 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며 완강히 고집을 부렸거든요. 지금껏 남편은 아버님께 대든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결혼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으니 시아버지도 결국 저희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아버지와 달리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고 또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한테 싹싹하게 대하는 법을 잘 알았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주변 또래에 비해 돈도 많이 모아뒀고 세매도 밝은 편이라 야무진 며느리 들였다고 주변 친구분들께 자랑도 하시곤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시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시아버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명절이라 시댁에 가면 저를 종처럼 부리시는 건 예산일이었죠. 예, 며느라. 가족들 식사 다 끝났는데 과일 내올 생각을 해야지. 며느라, 이것 좀 얼른 치워라. 며느리가 엉덩이 무겁게 있으면 안 되는 법이야. 이건 또 무슨 국이냐? 간도 안 맞고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다. 제 나름대로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행동 하나하나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고난은 결혼 전 아버님의 태도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맞춰드릴 수 있기도 했고요. 아버님께 된통 혼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의 힘이 컸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화둥둥 자란 것에 비해 가부장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집에 오면 시댁에서 저 고생했다고 본인이 밥, 빨래, 청소 등등 다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건 시아버지가 신혼 부부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겠다고 그러신 건지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항상 도착 30분 전이라 힘들었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벨부터 누르시더라고요. 벨소리가 들리면 긴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남편 기력 보충시켜야 한다고 이것저것 싸들고 오시는데 전해주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 뒤져보시며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보통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림살이에 간섭해서 고부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간섭을 하니 요상한 그림이었죠.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의 지적질은 웬만한 시어머니 지적질보다 더 심할 겁니다. 제가 어련히 남편 잘 챙겨줄 텐데도 제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시는지 먼지 쌓인 곳 찾아내서 청소 안 한다고 트집 잡는 건 물론이고 남편 식단이나 영양제까지도 간섭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냉장고 이게 뭐냐? 냉동 만두하며, 직접 해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건 정우 씨가 좋아해서 사다 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하니? 볼 때마다 냉동식품이 있더라. 정우는 과일 좋아하는데, 과일도 몇 개 없고. 최근에 먹어서 그래요. 또 사다 둘게요. 미리미리 사둬야지. 변명은 그렇게 하다가 남편 건강 다 망치는 거야. 예. 며느리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반항 아닌 반항을 해봤지만 무조건 귀 막고 당신이 옳다고 하시니 이제는 저도 고분고분 구는 게 낫겠더라고요. 빨래 접은 모양까지도 하나하나 잔소리하시는 시아버지 앞에서 변명을 하면 잔소리가 더 길어지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간호조무사라 3교대를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제가 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는 당연히 아버님과 마주치지 않는 게 편하지만 그래도 막상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에 시아버지가 찾아오시면 난감하더라고요. 저 없을 때 또 이것저것 살펴보고 트집 잡으실 것 같아 걱정도 됐죠.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내가 도둑도 아닌데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며느리가 돼서 일이 정없이 굴어야겠어? 너 귀찮게 안 할 테니 그냥 번호 여기 적어두거라. 이렇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래도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리면 고생길이 더 훤할 것 같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시댁 들어와서 살라고 할까봐요. 아버님, 제가 제 업무 스케줄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그때 맞춰서 오세요. 저희 부부 사생활도 있는데 비밀번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허이 참. 평소 고분고분하게 굴던 제가 이번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니 시아버지는 기가 차다는 듯 반응하시면서도 알겠다며 돌아가셨죠. 그런데 웬걸 남편을 구슬려서 알아내신 건지 아니면 전에 한번 같이 마트를 다녀왔다가 제가 비밀번호 칠 때 보고 외우신 건지 어느 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제가 집에 있는 스케줄도 알려드렸잖아요. 아내가 그런 거 언제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냐? 이거 오늘 나온 신선한 즙이라 얼른 가져왔지. 정우 퇴근하고 오면 그때마다 챙겨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아들 챙기겠다는데.
토달지 말고 이거 냉장고에 좀 넣어두라. 시아버지는 제 원망 어린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시장에서 건강원을 하시거든요. 흑염소 즙이니 개소주니 뭐 이런 것들 파는 곳이요. 남편에게 듣자 하니 결혼 전부터도 몸 챙겨야 한다며 종류별로 즙을 챙겨주시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나마 신경을 덜 쓰셔서 이 정도라는데 아버님은 저희 집에 보내주셨던 즙이 떨어질 때를 귀신같이 기억하시고는 그때마다 다시 즙을 한가득 챙겨 오셨습니다. 아들이 늘 1순위인 분이고 또 워낙 고리타분하신 분이니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몇 달을 그렇게 시달리니 저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매번 제 스케줄 말씀드리며 시아버지 오는 시간을 신경 쓰기보다 마음대로 하시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도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늘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표현하니 시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진행한 결혼이었으니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제가 시아버지께 몇 번을 말씀드리니 전처럼 곧바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벨부터 눌러보시더라고요. 물론 벨을 눌렀을 때 사람이 없으면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오셨죠. 고집스러운 아버님이 나름대로 타협을 본 것일 테니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행동 변화도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 때처럼 제게 트집 잡던 행동도 많이 줄어들었던 데다 종종 저 먹으라고 건강원에서 즙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첫 단추부터 잘 맞지 않은 관계였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시간이 점차 흐르고는 저 역시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무심해졌습니다. 일도 한창 바쁠 때라 시아버지와 마주칠 일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창피해서 숨고 싶어요. 누가 기억을 사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많이 할 정도로 잊고 싶은 일입니다. 그날은 오후 출근이라 낮에 집에 있었거든요. 여유 부리며 TV도 보고 점심도 먹다가 출근 준비를 할 겸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시아버지가 방문하신 거예요. 샤워기 소리에 묻혀 벨이 울리는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시아버지는 벨을 눌러도 안에서 응답이 없으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샤워를 끝내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안에 들어오셨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채요.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건강원에서 가져오신 즙을 바닥에 내려두고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순간 뇌가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몸부터 가려야겠다는 생각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엄마야! 경황이 없던 터라 화장실로 다시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그저 몸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시아버지 역시 너무 놀라셨는지 허둥지둥 하시다가 그대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삐리릭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고 몸이고 열이 다 오르더군요. 사춘기 이후로는 친정 아버지한테도 몸을 보일 일이 없었는데 30대에 느닷없이 시아버지 앞에서 알몸을 내보이게 될 줄 상상이라곤 했겠어요? 시아버지도 이럴 일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 하셨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마음대로 찾아오지 말라고.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시아버지 때문에 결국 이 사달이 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앞으로 집에서 맘 편히 샤워도 못하게 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은 당신도 민망하신지 연락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일을 묵히기에는 제가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전 남편을 불러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여기 앉아봐. 나 할 말 있어. 지금껏 그래도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정말 아버님 행동 못 참겠어. 아빠가 또 잔소리 심하게 했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이 우리 집 비밀번호 아시잖아. 나 오늘 샤워 중이었는데 들어오신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버님이랑 제대로 마주쳤어. 나 미쳐 진짜. 어떡할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도 아버님도 둘 다 놀랐지. 난 그대로 주저앉았고 아버님은 바로 나가셨어. 나 이제 시댁은 어떻게 가?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들어오셔가지고. 여보 많이 놀랐겠다. 내가 이번에 확실히 말씀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전 그간 시아버지께 구박받았던 일까지 생각나 말하다 보니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운 건 또 처음이라 남편도 많이 당황했어요. 남편도 그간 나름대로 시아버지와 제 사이를 중재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고지식한 본인 아버지의 똥꼬집을 쉽게 꺾을 수 없었죠. 남편이 제 편을 들면 아버님은 또 아버님대로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저를 다독이고는 곧바로 시댁에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 웬일이니?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들으셨어요? 일은 무슨 일? 그건 그렇고 너 아빠가 오늘 가져다 준 즙은 먹어봤니? 요즘 야근 많이 한다던데 꼭 챙겨 먹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아빠가 또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오키 알몸을 봤대잖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얘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 부끄러워 죽겠다고. 아빠 옆에 있어요? 아빠랑 얘기 좀 해야겠어. 시아버지는 남편 전화 절대 안 받겠다고 피하셨지만 남편이 전화 받을 때까지 버틸 거라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겨우 받으셨습니다. 아버님의 풀죽은 목소리가 들렸죠. 아빠도 그래. 며느리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저 건강 챙겨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무작정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잔뜩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쿨하신 분이시고 저희 부부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즙 가져다 주시러 몇 번 오가는 정도는 아시지만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것까지는 모르셨어요. 이번에 남편이 말해서 알게 된 거죠. 어휴 인간아, 언제 또 아들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그랬대? 내가 못 살아 정말. 며느리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한 차례 소동 후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며 바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확실히 제 편을 들어준 남편과 저 대신 아버님을 제대로 혼내신 어머님 덕에 기분은 좀 풀렸지만 앞으로 시댁에 간다는 게 꺼려졌어요. 시아버지 보면 자꾸만 오늘 일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도 이번 일에 본인이 크게 실수했다는 걸 인지하신 건지 그 이후로는 저희 부부집에 일절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혹여나 찾아왔더라도 들어오지 못하셨겠지만요. 어찌됐든 저 역시 시아버지를 가능한 한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전처럼 시댁에 자주 가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느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시댁 가자는 말도 잘 못했죠. 가게 되더라도
시아버지가 외출하신 날 잠깐 다녀오거나 시댁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치면 대면대면 굴었습니다. 아이, 왔냐? 아, 네. 시아버지도 제 눈치만 살피시고는 곧바로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댁에 모이면 이야기꽃 피우느라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저와 시아버지 관계가 어색해지니 자연스레 시댁 분위기도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반년은 흐른 것 같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인지 소위 알몸 사건은 제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고집만 피우시던 시아버지가 이제는 저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고 늘 가족들 눈치 보느라 기죽어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만 지낼 수는 없다는 판단에 결국 시아버지와 대화를 해보려고 건강원에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 이렇게 큰 소용돌이에 휩쓸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은 제가 비번이라 평일 낮에 시아버지가 계신 시장으로 갔죠.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가 되레 만만해 보이는 건 아닐지, 혹은 반대로 아버님도 내심으로는 제가 먼저 다가와 주시기를 바라시는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즈음 처음 결심한 대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만약 그날 시아버지 입장이었다면 면목이 없어서 먼저 말 걸기가 어려웠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시장은 유독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건강원 앞에 사람들이 유독 몰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원 입구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는 큰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손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아주머니와 시아버지가 다투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다 좋다고 팔아도 돼? 손님, 저번에는 아드님 효과 잘 봤다고 사가셨잖아요. 제가 다 기억하는데. 그건 그거고. 아저씨,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이거 얼마를 주고 샀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을 줄 알았으면 샀겠어? 당장 환불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거의 다 드셔놓고 그러시면 환불 못 해드립니다. 그럼 먹어보고 환불하지. 안 먹어보고 환불하냐? 이 사기꾼 놈이? 그래도 죄송한데 그거는. 뭐? 죄송? 이게 죄송한 사람 태도야? 다 됐고 환불해달라고. 얼마 전 건강원에서 사간 즙이 효과가 없었던 건지 중년 아주머니는 있는 대로 열을 내더라고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거기다 건강원에서 판매하는 즙이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무작정 반말에 욕설까지 섞어가며 환불을 요구하는 아주머니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막상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시아버지를 보니까 그래도 며느리로서 남일처럼 구경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끼어들어 중년 아주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왜 반말에 욕까지 하세요? 뭐? 넌 누군데? 어린 게 어따 대고 어른 싸움에 끼어들어? 저 이 집 며느리거든요? 그럼 이제 끼어들어도 되나요? 그리고요, 저희 아버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듣자 하니 사갔다는 집도 거의 다 드셨다면서요. 그래놓고 환불하는 건 도리가 아니죠. 시아버지는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몇 달을 말도 잘 섞지 않았던 며느리가 싸움판까지 끼어들어서 스스로 건강원 며느리라고 소개까지 했으니 놀라실 만도 하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그 중년의 아주머니도 제가 며느리라고 하자 잠시 당황하시더니 다시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서 며느리면 다야?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도 없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딱 보니 콩가루 집안이네.
아버님 앞에서는 늘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며느리로 살았지만 전 오랜 시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진상들은 숱하게 만났거든요. 소리만 지를 줄 아는 중년 여자는 워낙 자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반말하며 대응했어요. 그래, 며느리면 다지. 당신 하는 짓 보니까 자식들 어떻게 컸는지 안 봐도 뻔하네.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도 불쌍하다 불쌍해. 제 말에 아주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한테 덤벼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이 아줌마가 미쳤나? 악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세게 잡힌 머리채에 눈물까지 찔끔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곧바로 그 아주머니 머리채를 잡고 같이 뒹굴었죠. 이렇게 시장 한복판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이왕 시작된 싸움, 유치하지만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집념까지 생기더군요. 야, 이거 사. 이거 안 놔? 너나 먼저 놔. 어디서 어리다고 무시해? 아이고, 힘은 또 왜 이렇게 무식하게 세? 살면서 몸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지만 2판 4판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싸움 구경을 하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은 치열한 싸움판에 발만 동동 굴렀죠.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저를 돕겠다고 그 아주머니 옷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아주머니가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리고 노려봤어요. 그만하고 이거 놔! 이 양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주머니는 시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져 버렸죠. 쾅! 아이고! 하필이면 시아버지가 넘어진 곳이 흑염소 중탕 기계 쪽이었어요. 기계와 부딪히며 큰 굉음이 일었고 시아버지는 한창 중탕하고 있던 흑염소 액기스를 홀라당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저거 화상 입은 거 아니야? 싸움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넘어진 시아버지를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아주머니 역시 당황했는지 그제야 제 머리채를 놓더군요. 저도 너무 놀라 싸우던 것도 있고 시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다행히 그 액기스가 화상 입을 정도의 뜨거운 온도로 설정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없어 보였어요. 온도가 높았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 액기스 색으로 시커멓게 젖은 시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괜찮다. 아이 괜찮아. 아이 너무 걱정 마라. 큰일 날 뻔했어요, 아버님. 정말. 그렇게 기계까지 엎고서야 겨우 싸움이 중단되었습니다. 뻔뻔하게 환불을 요구하던 그 아주머니는 언제 도망간 건지 사라지고 없더군요. 분하고 열받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시아버지 걱정에 그 여자를 쫓아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근처에 병원 같이 가봐요. 바지까지 다 젖었어요. 피부 안쪽에 화상이라도 입었으면 어떡해요. 나는 진짜 괜찮다. 아이 너 괜찮냐? 괜히 나 때문에. 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버님, 근데 이렇게 다 젖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부터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나도 오늘은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며 말씀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를 저렇게 두고 혼자 집에 올 수 있겠어요? 가방에 챙겨왔던 휴지를 꺼내 얼굴이나 팔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좀 진정되자 이제야 저와 시아버지의 몰골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옆 가게에 붙어있는 거울을 보자 웬 거짓골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머리채는 또 어찌나 꼼꼼히 잡혔던지 폭탄 맞은 머리 마냥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간 가디건도 올이 풀린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가디건인데 엉망이 된 모양을 보니 또 열이 확 받더라고요.
아까 머리채를 제가 먼저 잡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대충 머리라도 정돈하고 있는데 코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상가상 코피까지 터진 겁니다. 심지어 쌍코피였어요. 이제 제대로 광년이가 된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데 옆에 서 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마치 저희는 한 쌍의 노숙자 부녀 같아 보였습니다. 엉망인 모습이니 얼굴까지 닮은 것 같았어요. 아버님,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 꼴 좀 봐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시아버지도 제 옆에 와서 거울을 보시더니 입술을 꽉 깨무시는 겁니다. 아버님도 물에 빠진 생쥐처럼 쫄딱 젖었고 흑염소 엑기스의 색깔 때문에 옷까지 똥색으로 얼룩덜룩 물들어 있어서 볼만했거든요. 누가 보면 똥통에 빠진 줄 알겠다, 야. 그렇게 한번 웃음이 터지고 나니 멈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아버지가 손님과 싸움이 붙은 날에 건강원을 찾았다가 싸움에 얽혀버린 이 상황도 결과적으로 싸움에서 이겼지만 몰골은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얻어터진 꼴인 게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시트콤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동시에 웃음을 멈췄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같이 웃을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시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가 저번에 마음대로 집 찾아가서 미안했다. 내가 주책 맞은 탓이지. 그때 많이 놀랐을 텐데 오늘 먼저 도와줘서 고맙구나.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저한테 그동안 충분히 미안해하셨으니까 이제 그 일은 다 털어버려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의 진심 어린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몰골은 엉망이 되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했으니 오늘 시아버지를 잘 찾아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우리 화해도 했고 꼴도 너무 웃기니까 기념으로 사진이라도 찍을까요? 에이, 사진은 무슨 사진?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래도요. 어차피 아까 시장 사람들 저희 다 봤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 된다니까요. 한 번만 찍어요, 같이. 저희 사진도 찍어본 적 없잖아요. 그건 그렇구나. 대신 너희 시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시엄마가 알면 또 얼마나 걱정을 하는데 집사람이 은근히 다혈질이라 이걸로 경찰 신고까지 할까봐 무섭다. 당연하죠, 아버님. 저도 어머님께 아무 말씀 안 드릴게요. 정우 씨한테도요. 이번 일은 저희 둘만 몰래 알고 있자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결국 거울 앞에서 나란히 V까지 한 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죠. 사진을 찍고 이번 일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하니 시아버지께 일종의 전우회까지 느껴졌어요.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어머니 잔소리를 면치 못할 것 같아 어떻게든 몰골은 처리해야 했죠. 저 역시 이 꼴로 집까지 버스를 타고 돌아갈 수 없었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던 중에 시아버지 지인분이신 모텔 사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꼴들이 말이 아니구만. 자네는 이대로 들어가면 집사람한테 혼날 테니 우리 모텔에 잠깐 들러서 정리라도 하고 가. 사장님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저와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방 한 칸을 내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사장님께 여러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모텔로 갔습니다. 나는 여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네 얼른 먼저 정리하고 나와라. 그럼 제가 얼른 먼저 씻고 아버님 옷 한 벌 사러 다녀올게요.
그렇게 저는 모텔에 들어가 헝클어진 머리도 다시 감고 코피까지 나는 바람에 피떡이 된 얼굴도 열심히 씻었죠. 다시 생각해도 웃음만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그 꼴로 남편과 길에서 만났다면 저를 못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제가 모텔에서 나오자 이번에는 시아버님이 흑염소 엑기스를 씻어내러 들어가셨어요. 전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아버님이 갈아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결혼 초에 아버님께 잘 보이겠다고 남편이랑 같이 옷까지 몇 벌 사드렸었는데 알몸 사건 이후로는 아버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챙겨드렸거든요. 이번 기회에 괜찮은 옷 하나 사드려야겠더라고요. 시아버지와 화해하고 나니 그간 무례하게 굴었던 저도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버님께 잘 어울리는 푸른빛 셔츠와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검정 바지 하나를 사서 모텔로 들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돈을 썼어? 그냥 티셔츠 하나만 사오면 되는데. 그래도 이왕 사는 거 괜찮은 옷으로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간 선물도 많이 못 챙겨드렸잖아요. 색도 참 예쁜 걸 골랐네. 아이 나랑 딱 잘 어울려. 내가 며느리 하나 잘 뒀네. 제가 시아버지의 칭찬을 들을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덕에 저도 으쓱해졌죠. 드디어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받은 기분이랄까요? 여러 관문과 갈등이 있었지만 드디어 오늘에서야 시아버지 입에서 며느리 잘 뒀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다시 말끔해진 저희는 기분 좋게 모텔을 나왔어요. 오늘 많은 체력을 소모해서 그런지 배도 고팠고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한 날에 바로 집에 가기도 아쉬워 시아버지와 해장국까지 말끔하게 비웠습니다. 그간 아버님과 단둘이 얘기할 일이 많지 않아 잘 몰랐는데 저희는 통하는 면도 많았습니다. 해장국에는 무조건 깍두기 국물부터 넣는 거요. 해장국이 테이블에 올라오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깍두기 그릇을 잡았거든요. 그때도 또 한 번 빵 터졌네요. 아버님,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이 덕분에 나도 재밌었다. 조만간 만난상 차려줄 테니 놀려와라.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셨던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왜 노시냐고 물으셨고 며느리가 사줬다며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너무 고맙다 아가. 네가 오랫동안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 이렇게 선물도 주고. 아니에요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언제까지 불편하게만 지낼 순 없잖아요. 아버님도 저한테 충분히 사과하셨고요. 고맙다 정말. 그래도 또 혹시나 저 양반이 오지랖 부리면 언제든지 말해야 돼. 네, 걱정 마세요. 저 진짜 괜찮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저와 아버님 사이에서 많이 난감하셨을 거예요. 알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제가 시댁에 종종 찾아갈 수 있었던 건 제 편을 열심히 들어준 어머니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 불편함을 다 이해해 주시고 시아버지에게 꾸준히 잔소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와 시아버지가 화해하기를 바라셨나 봐요. 시아버지와 제 사이가 많이 개선된 것 같아 보이니 어머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고 전처럼 시댁도 자주 방문하며 잘 지내게 됐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저와 시아버지는 눈빛을 교환하며 킥킥거리고 웃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몰래 공유하고 있는 게 재밌었죠. 그러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와 남편을 부르더군요. 남편 말로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다고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집안이 조용했어요. 그래, 왔니? 니네 여기 앉아봐라.
시어머니 목소리는 가시가 잔뜩 박힌 것처럼 뾰족했습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 더 긴장됐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가 먼저 말해봐라. 네가 잘 알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내가 다 들은 게 있는데 거짓말할 셈이니? 꼭 이걸 내 입에서 말하게 해야겠니? 전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님이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시애비랑 같이 모텔에 갔다며? 시장 사람이 나한테 말해줬다. 나 어이가 없어서. 뭐? 아이, 당신 그게 진짜야? 어머머, 미쳤나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하필 그날 시어머니 지인분도 시장에 오셨다가 저와 시아버지를 목격하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나란히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제야 어머님의 살벌한 분위기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시애비는 자꾸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하고 너 표정 보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진짜 너랑 시애비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니? 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야단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셨어요. 남편과 시누이도 이 엄청난 얘기에 뭐라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도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추궁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옆에서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날 내가 시장에서 손님이랑 한바탕 했거든. 근데 마침 며느리가 나 도와주겠다고 싸움판에 끼게 된 거야. 그러다가 머리채도 잡히고.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만 공유하던 비밀을 결국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비 걸던 손님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맞섰다며 치켜세웠고 본인은 말리다가 밀쳐져서 흑염소 엑기스를 다 뒤집어 써서 어쩔 수 없이 모텔 사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했죠. 그게 진짜야? 네, 어머니. 저도 그날 코피까지 나고 몰골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일이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렇게 큰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그걸 또 왜 숨기니?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숨겨서 죄송해요. 믿어도 되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며칠간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시아버지와 제가 열심히 상황 설명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눈초리였어요. 그때 생각이 났죠. 그날 대단한 일이라도 치른 것처럼 V 포즈까지 취하고 찍었던 사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요. 전 얼른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 쌍꺼풀까지 터진 거. 저랑 싸운 그 아줌마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가디건도 새로 산 건데 올도 나가고. 여기 아버님도 홀딱 젖은 거 보이시죠? 그날 기념으로 사진 남겨뒀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니 시누이와 남편은 빵 터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고 분장도 이렇게는 못하겠다며 어깨까지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특히 제 쌍코피가 가관이었거든요. 다시 봐도 웃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는 어떻고요? 평소에 온갖 고상한 척 다 하시는 분이 머리는 축 처졌지 입고 있는 옷은 형태도 알기 어렵게 똥색의 엑기스에 푹 절어 있었으니 그렇게 다 같이 사진을 보며 웃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진 안 웃겨? 왜 또 혼자 심각해? 너네는 며느리가 이 꼴이 됐는데 웃음이 나오니?
개봐라, 쌍꺼풀까지 터졌네. 머리는 또 이게 무슨 꼴이니 정말. 당신은 애 입꼬리 될 때까지 뭐 했어? 그런 년은 맞아도 싸구만. 내가 같이 있었으면 고년 코라도 주먹으로 때려주는 건데 이 인간은 옆에서 보기만 했네. 시애비가 돼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게 아니고, 나도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어른이 정신이 없기는 뭐가 없어. 그때도 정신 딱 붙잡고 그런 싸가지 없는 년 한 대 매겼어야지. 애가 더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어머님은 쌍코피가 흐른 제가 더 걱정이셨나 봅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열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저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감동이었죠. 어머님, 전 이제 진짜 괜찮아요. 이제 맘 푸시고 우리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할까요? 어이구, 넌 속도 좋다. 너 때린 년 이름이나 사는 곳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내가 찾아가서 요절을 내야 하는데.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애도 아니고 다음에 그 아줌마 만나면 제가 쌍코피 내고 올게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한참 달랬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단체톡에도 사진을 올려달라며 여전히 웃기다고 난리였고요. 어찌되었든 오해는 잘 풀려서 어머님도 픽 웃어버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네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저는 아빠와 딸 못지않은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보다도 저를 먼저 챙기려고 하세요. 거기다 최근에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계획보다 아이가 늦게 생겨 조급했었는데 어느 순간 축복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네요. 또 즙해왔네.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야, 그거 우리 아가 거다. 너는 손도 대지 마르. 시댁 놀러가는 날이면 시아버지께서 제게 임산부 몸에 좋다는 약을 한알을 안겨주시는 건 물론이고 집 앞까지 배달도 해주십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차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면 좋을 텐데 이제는 시아버지가 먼저 손사래를 치세요. 임신한 며느리 피곤하게 할 만큼 눈치 없는 어른은 아니라면서요. 문 앞에 두고는 휴대폰도 사용 못하시는 분이 제때 잘 챙겨 먹으라며 문자를 남겨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보낸 문자를 보면 어느 순간 한 가족이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우애로 다져진 시아버지와 저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